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약 먹으면 안 된다. 제 11장 암검진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암선고 충격으로 면역력은 10분의 1로 급격히 감소한다. 의사가 암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 아보도우르 교수는 암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한다. 물론 가족에게도 검진을 권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암을 발견하면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치료로 인해 꼼짝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정기적인 검사 자체가 스트레스이므로. 세 번째 이유는 매번 이번에는 괜찮았지만 다음엔 어떨까 하며 검사 때마다 불안과 마주하는 것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결국 암에 걸릴 것 같은 심리가 강해진다고 한다. 아보 교수는 평소 암에 걸리고 싶으면 암검진을 받으세요. 암보험에 가입하면 더욱 완벽하지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아보 교수는 면역혁명이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서 자율신경의 긴장이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율신경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불안, 공포 등은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데 이때 암과 싸우는 림프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암 선고로 환자는 불안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불안, 공포, 우울증 등의 정신상태에 비례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도 급격히 감소한다. 정신력은 면역력과 직결된다. 이 그래프는 암을 진단하고 남은 생애를 알려주는 NK세포의 면역세포가 약 10분의 1로 급격히 감소하고 암은 10배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암세포가 10배나 증가한다. NK세포가 10분의 1로 감소하면 암세포는 약 10배 증가한다. 그러나 암검진을 받고 의사가 암이라고 말하는 순간 환자의 정신력은 실제로 10분의 1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다. 의사의 암 선고가 환자를 죽이는 최대 흉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수직으로 정신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환자의 약 10%는 암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 면역력이 10분의 1로 떨어지면 암세포는 폭발적으로 10배나 증가한다. 약 40%가 적응장애로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도 불안과 공포의 스트레스로 암세포가 증가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약 50%가 우울증과 적응장애로 불안과 고뇌의 나날을 보내게 되고 암은 날이 갈수록 나빠진다. 의사의 한마디가 수많은 암 환자를 대량 생산한다. 이런 의미에서 암은 병원에서 얻는 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의사의 암 선고는 사형 선고다. 당신은 암이에요. 암은 낫지 않아요.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이런 말을 듣고도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있다면 만나보고 싶다. 검사에 대한 두려움이 병이 되다. 아보 선생님은
검사를 거의 받지 않는다. 혈압도 재지 않는다. 하루에 3번이나 혈압을 재는 60대 여성의 전화를 받고 조언하면서 검사가 더 싫어졌다. 여성은 생활이 곧 혈압 측정일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내게 전화를 건 것도 하루 3번으로는 불안해서 조조고혈압,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상태에 조조혈압과 가면고혈압이 있다는데 선생님 도대체 혈압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재면 되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때 혈압을 재는 것은 얽매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성에게 우선 3개월간 혈압을 재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다. 아보 선생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쓸데없는 두려움을 만들어내어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로 병이 나는 사람이 제법 많지 않을까? 지옥행 고속열차. 암치료 도중 내릴 수 없다. 자연사의 80%가 암이었다. 암세포란 잘못된 세포를 말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암이 있는 게 당연하다. 노보리 미키오 의사는 나이가 들어 죽는 노인을 해부하며 80% 이상의 시체에서 암을 발견하지만 사망 원인이 암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정언한다. 또 게이오 대학 곤도 마코도 의사는 고형암은 6, 7년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사의 상식입니다. 라고 한다. 15명의 위암 환자를 관찰한 결과 종양이 2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길게는 8년 7개월이었다고 한다. 한편 현대의 암치료는 항암제의 맹독성, 방사선의 강한 유해성, 필요 없는 수술로 암 환자의 80%를 죽이고 있다. 매년 사망하는 암 환자 34만 명 중 27만 명은 암이 아닌 암치료 중 발생한 의료 과실로 사망한다. 틀림없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법 범죄이지만 한 해에 27만 명을 살해한 의사 중 구속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치에 대해 학살을 능가하는 학살을 밥 먹듯 하는데도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들 또한 암마피아의 일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나 암학회가 큰소리로 주장하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의 정체는 바로 조기 살해다. 암으로 입원하면 1. 항암제, 2. 방사선, 3. 수술의 3대 요법을 받는다. 1990년 미국 정부도 대체요법보다 효력이 없고 위험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런 사실을 일본의 의사나 환자는 전혀 알지 못한다. 암 마피아가 완전한 정보 조작으로 봉인했기 때문이다. 반항암제 유전자 ADG의 충격.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데비타 소장은 1985년 의회에서 암의 화학요법은 무력하며 암세포는 반항암제 유전자를 변화시켜 항암제 독성의 내성을 가진다는 충격적인 정언을 했다. 더욱이 암세포는 흉폭해지고 심해져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다. 항암제를 많이 투여한 그룹일수록 빨리 죽는다. 이것은 미국 동부의
20개 대학 의료기관이 참가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항암제 효능 판정 연구의 결론이다. 항암제가 암 환자를 죽이고 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의한 면역력 파괴는 상상을 초월한다. 웃음, 마음, 음식을 지도하는 암선고를. 암선고를 아래처럼 한다면 환자는 안도하며 웃는 얼굴로 대답할 것이다. 암세포를 발견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매일 평균 5,000개나 되는 암세포가 생기니까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속에 수백만 개에서 수억 개의 암세포를 가진 것이 정상이에요. 150년 전 독일의 피르호라는 멍청한 학자가 암세포는 일단 생기면 환자를 죽일 때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는데 무한정식론을 대학의학부에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바보 의사가 바보 의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셈이죠. 암세포가 매일 5,000개나 생겨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NK 면역세포가 암을 매일 공격하여 해치우니까요. 최근에 당신은 지나치게 고민하며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긴장해서 NK세포가 줄고 암세포가 늘어난 거지요. 우선 껄껄 웃어봐요. 3시간 웃었더니 NK세포가 6배로 늘어났다는 기록도 있어요. 고기는 암의 먹이니까 식사를 현미채식으로 바꾸세요. 운동이나 목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이 3가지만 열심히 해도 암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려줄 정직한 의사는 없다. 시타라빈, 대사기랑 항암제. 다른 약물과 병용하면 부작용으로 사망자 수가 7배에서 10배 증가한다. DNA는 갈기갈기, 세포는 너덜너덜. 암세포의 DNA를 합성할 때 이 항암제가 가짜 재료로 몰래 숨어들어 DNA 합성을 파괴한다. 그래서 대사억제제라고도 부른다. 생명의 근본이 되는 유전자를 파괴하기 때문에 궁극의 독물이다. 항암제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한 약이다. 세포가 없어지듯 생명체도 죽어 없어진다. 시판약에는 킬로사이드, 사이트살 등이 있다. 작용, 특징, DNA를 합성하는 효소에 결합하는 독성으로 암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다만 정상세포와 구별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세포까지 그 독성 피해를 본다. DNA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세포도 죽는다. 이것은 조직과 장기 파괴를 의미한다. 취급 주의. 본 약은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 약이 묻었을 때 즉시 다량의 흐르는 물로 잘 씻어야 한다. 세포독이 묻으면 피부세포가 부분적으로 죽어 너덜너덜 떨어진다. 다른 항암제와 병력할수록 빨리 죽는다. 치료할 수 있는 암의 종류를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열거하고 있다.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유방암, 자궁암, 난수암,
방광종양, 급성 백혈병 등. 다만 이 중 방광종양과 급성 백혈병 이외에는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 다른 항암제와 함께 사용하라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다른 약과 병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중대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복수의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일수록 빨리 죽는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과잉 투여할수록 빨리 죽는다. 1980년대 후반 미국 동부 20개의 대학과 의료기관이 참가한 대대적인 항암제 효능에 관한 실험 보고가 있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암제 실증 시험이라고 해도 좋다. 폐암 환자 743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분류해서 항암제를 투여한 후 관찰했다. 1. 3종류 2. 2종류 3. 1종류 A. 4. 1종류 B. 암이 작아지는 종양 축소 효과를 비교하면 1. 20% 2. 13% 3. 6% 4. 9%였다. 기존의 항암제 치료 입장에서는 과잉 투여할수록 효과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리포트는 충격적인 사실을 연구자에게 알려줬다. 생존 기간을 비교했을 때 항암제를 과잉 투여한 1그룹의 생존 기간이 가장 짧았다. 가장 오래 산 것은 3과 4의 한 가지 종류만 투여한 그룹이었다. 1과 2그룹에서는 투여를 시작한 지 불과 몇 주일 사이에 사망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환자를 사망시킨 부작용 발생은 복수 투여군이 단독 투여군보다 7배에서 10배나 높았다. 줄었던 암도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다시 증가. 복수의 항암제를 복용하자 독성 부작용이 더욱 강하게 환자를 덮쳤다. 게다가 줄었던 암 종양도 세포수가 증가하여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원래 크기로 돌아갔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은 것이 더욱 두렵다. 나빠진 암세포는 계속 증가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실험 담당자는 절망적인 어투로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항암제도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지 못했다. 항암제를 복수 투여할수록 환자는 부작용으로 빨리 죽는다. 항암제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 이런 결정적인 보고를 받은 미국 정부는 암의 3대 요법은 효력이 없으며 위험하다는 충격적인 OTA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순간부터 미국의 암치료는 대체요법으로 180도 방향을 전환했다. 칵테일 요법, 섞을수록 위험하다. 다시 문제의 항암제 시타라빈으로 돌아가자. 이 약은 다른 항암제와 병용해야만 한다. 과잉 투여를 할 수밖에 없다. 암 치료에서는 칵테일 요법이라고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항암제의 종류를 많이 섞을수록 부작용이 늘어나 환자는 순식간에 죽어간다. 다른 약과의 병용을 지도하고 있는 시라타빈의 첨부 문서에 충격적인 문장이 하나 있다. 이 약과 다른 항악성 종양제를 병용한 환자에게 백혈병, 폐선암 등의 2차성
악성 종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병용하면 새로운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성까지 있다. 조직과 장기의 비명이 들린다. 시타라빈은 DNA를 파괴하고 다른 항암제와 병용하면 부작용도 심하다. 조혈 파괴, 혈구 감소, 충격사, 소화기 장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심장막염, 뇌증, 담즙 울체, 소뇌실조, 폐수종, 호흡장애, 발열.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다른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독에 중독된 전신의 조직과 장기가 비명을 지른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다. 그러나 항암제는 암세포가 아닌 NK세포를 섬멸한다. 게다가 항암제와 환자의 전신 조직을 공격한다. 따라서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은 불타는 집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끄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플라토신, 항암제 플라티나제제, 강한 세포독으로 전신의 장기가 절규한다.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투여하라. 플라토신은 항암제 중에서도 독성이 강해 플라티나제제라고도 부른다. 이 약의 독성작용은 암세포 DNA에 순간 결합하여 DNA 합성과 분열을 억제한다. 간단히 말하면 순간 접착제처럼 들러붙는다. 유전자는 경직되고 세포는 바로 죽는다. DNA를 파괴하는 약품으로 최악의 세포 약물이다. 다른 항암제로 치료가 어려운 암이나 약의 내성을 가진 암세포에 효과적이다. 플라토신의 의약품 첨부 문서를 살펴보자. 첫머리에 이 약을 포함하는 암 화학요법은 긴급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암 화학요법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이 요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상의 예에만 실시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실려있다. 긴급사태란 간단히 말해 플라토신의 독성으로 중대한 부작용으로 생명이 위험에 빠질 때이며 여기서 충분한 대응이란 구급조치를 말한다. 플라토신을 투여하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각오하라는 경고다. 임상 성적과 유효 데이터도 제로. 그런데 맹독 항암제인 플라토신의 첨부 문서에서 임상 성적을 확인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4페이지에 걸친 첨부 문서의 어디를 봐도 임상 성적과 유효 데이터에 관한 기록이 일절 없다. 원래 첨부 문서에는 약사법부터 제약회사가 용법, 용량에 따른 효능, 부작용, 사용상 주의할 점에 이르기까지 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첨부 문서의 목적은 의약품의 오용이나 부작용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약회사가 얻은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전달한다.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의사들은 환자에게 처방한다. 그러나 맹독 항암제 플라토신에는 얼마나 유효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효능은 제로,
게다가 다음 문구에는 말문이 막혔다. 이 약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빈도에 관해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플라토신의 제조 판매원은 세계적인 거대 제약회사인 파이저사다. 회사는 임상 성적이 제대로 승인된 것은 이 약품이 뒤늦게 시작한 제품이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것은 첨부 문서에 유효성을 기재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몸속의 장기가 맹독 때문에 절규한다. 당신이 만약 플라토신을 복용하며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메스꺼움, 구토, 대부분의 플라토신 투여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조혈기능 장애, 범혈구 감소증으로 골수 억제가 발생한다.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등의 조혈 기능이 항암제의 맹독으로 파괴되어 혈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악성 빈혈, 장기 출혈은 죽음으로 연결된다. 림프구, NK세포가 급격히 감소하여 면역력이 없어진다. 암세포, 병원균, 곰팡이 등이 생겨 환자는 자연사한다. 충격사, 가슴 통증, 혈압저하의 증상으로 죽는 일도 있다. 뇌경색, 플라토신으로 뇌의 혈관이 막히는 일도 있다. 심장정지, 심장마비를 말한다. 플라토신 투여는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실세동, 느린맥 같은 증상을 발생시킨다. 가슴 통증, 실신, 숨이 찬, 두근거림, 심전도 이상 등을 수반한다. 간질성 폐렴, 항암제로 면역력이 저하하여 생긴다.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전격성 간염, 간기능장애, 황달이 나타난다. 급성 신부전, 혈뇨, 요단백, 소변 감소증, 무뇨 등의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는 신장장애가 일어난다. 용혈성 요독증, 신부전, 용혈,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의 증후군이 발병한다. 소화관 천공, 항암제의 독으로 위나 장에 구멍이 뚫린다. 소화궤양, 소화관 출혈 때문에 소화기계도 너덜너덜해진다. 급성 췌장염, 췌장도 독에 중독되어 염증을 일으킨다. 심한 통증은 비유조차 할 수 없다. 당뇨병 악화, 혈청 수치가 올라가 당뇨병이 심해진다. 혼수, 아시도시스로 사망하는 예도 있다. 횡문근융해증, 근육이 녹는다. 근융해를 나타내는 수치가 상승한다. 중단하기엔 이미 늦었고 조치하면 약물 장기 투여로 이어진다. 플라토신의 부작용은 더 있지만 다 쓸 수 없으므로 나머지는 일람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상세히 점검하면 플라토신의 부작용은 100가지가 넘을 것이다. 부작용은 온몸의 조직과 장기의 절규로 나타난다. 충격사할 정도의 맹독을 투여하므로 환자의 온몸이 끔찍한 비명을 지른다. 그것이 부작용군의 정체다. 첨부문서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판에 박은 듯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적혀 있다.
충격이나 심장정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일반인이 조치하기란 힘들다. 또 적절한 조치란 부작용 증상을 멈추기 위해 더 많은 약을 투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환자는 약물을 장기 투여받고 그 부작용으로 쇠약하고 황폐해져 결국에는 죽어간다. 처방약은 약 때문에 환자들이 사망하는 의료 학살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페론, 생물학적 항암제. 복용자 82%가 고열, 우울병, 창난, 자살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다. 효과는 오차 범위나 제로. 이 약은 환자의 생물학적인 반응을 이용할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암제다. 일찍이 꿈의 항암제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치료 현장에서는 예상을 넘는 끔찍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다른 상품명으로는 스미페론, 오스카제약 등이 있다. 이 약의 특징은 면역작용과 관련이 있지만 자세한 메커니즘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믿음지 않다. 가장 많이 투여받는 환자는 신장암,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등이다. 그럼 이 꿈의 항암제 효능은 어느 정도일까? 신장암, 암 종양을 작게 만드는 효과는 단 7%. 이것은 오차 범위와 같다. 복용 환자 중 80%는 전혀 변화가 없다. 골수종, 효과가 있었다는 대답은 1.4%다. 오차 범위 이하로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백혈병, 한때 나았다는 반응은 14명 중 불과 1명뿐이다. 이것도 우연일 것이다. B형 간염, 78건의 사례 중 효과가 좋다는 반응은 단 2가지 사례로 2.6%에 불과하다. 이상으로 볼 때 인터페론의 치료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첨부 문서에 제약회사는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의 데이터를 기재한다. 그런데도 이 정도라니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능히 상상할 수 있다. 효과는 일제히 오차 범위 이하인데 전국의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도 대량으로 처방하여 암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다. 환자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모른다. 믿기지 않겠지만 의사도 모르고 있다. 경고, 자살 기도가 나타난다. 주사를 놓는 의사도 맞는 환자도 인터페론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무서운 부작용은 확실하게 환자를 덮친다. 첨부 문서의 첫머리에 경고의 빨간 박스 기사가 있다. 인터페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적혀 있다. 경고, 자살 기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항암제 투여가 자살 충동을 일으켜 환자를 죽음에 몰아넣는다. 게다가 첨부 문서에는 사용상의 주의에 충분히 유의하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인터페론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사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나 딱 잘라 말할 수 있다. 그런 의사는 일본 전국을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우선 충격적인 부작용을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하면 그럼 주사 잘 부탁해요 라고 할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살인 불도저의 폭주. 의사는 첨부 문서를 자세히 읽을 의욕 자체가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 등을 명기한 첨부 문서를 대부분 의사는 읽지 않는다. 오싹한 현실이다. 비참한 부작용과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약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설명서를 읽지 않기 때문이다. 불도저의 운전 방법도 모른 채 폭주하는 것과 같다. 엑셀도 브레이크의 위치도 모른다. 통행인을 치어 죽이고 나서야 겨우 엑셀의 위치를 학습한다. 현재의 의료 현장은 이처럼 살인 불도저가 폭주하는 구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제약회사가 첨부 문서에 항암제의 부작용을 열거해도 담당 의사는 모른다. 의료 황폐의 현실이 여기에도 있다. 부작용이 덮친다. 의사는 안 읽었지만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첨부 문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그러면 약 때문에 살해당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고열. 인터페론을 주사하면 갑자기 열이 나고 체온이 40도씨를 넘는다. 한 주에 한 번씩 맞으면 매주 환자는 고열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으로 몸부림친다. 전신 권태감. 온몸이 나른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우울증. 치료 중 우울증에 빠진다. 장난. 의식장애. 돌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자살 충동. 목매어 자살, 투신, 자살할 위험이 있다. 충격사. 부작용으로 급속히 혈압이 내려가 사망한다. 심장마비. 신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심실빈박 등에서 심장정지까지 발생한다. 조혈장애. 조혈장애로 혈구가 갑자기 줄어서 악성빈혈, 다장기 부전, 면역력 저하로 죽음에 이른다. 눈충혈. 갑자기 혈관이 끊어진다. 간질성 폐렴. 백혈구가 억제되거나 급격히 줄어들어 면역력이 저하하여 발병한다. 당뇨병. 당뇨병이 더욱 나빠지거나 발병한다. 혼수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자기면역질환, 갑상선 장애, 중증 근무력증, 궤양성 대장염 등 면역력이 흐트러져 발병한다. 폐혈증, 백혈구가 감소하여 면역력 저하로 혈액이 부패한다. 사망할 위험이 있다. 이상은 인터페론의 부작용 중 일부다. 그 밖에도 안면마비, 망막증, 하혈, 혈변, 난청 등이 생긴다. 그 중에는 피부괴사, 짓무름 같은 부작용도 있다. 부작용의 발병률은 82%로 이 약의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게다가 부작용군이 덮친다. 그런데도 당신은 의사가 인터페론을 치료한다는 말에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